안녕하세요, 매트릭 회원 여러분. 커넥티드카는 보통 무선 랜이 장착되어 있어 차량 밖은 물론 차량 내부에서도 인터넷과 무선 랜 접속뿐만 아니라 자동 충돌 알람, 과속 및 안전 경보 알람 등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한 기술이 들어가 있는 미래형 자동차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김시호 교수님은 커넥티드카 연구를 하면서 데이터 신뢰 확보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해당 기술을 사용할 경우에는 수천 대의 차량의 운행 정보를 기록할 수가 있고요. 위조와 변조, 해킹 등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교수님 직접 만나 뵙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주요 연구가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인공지능하고 자율주행 자동차, 블록체인 이 세 가지를 크게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세 개가 좀 다른 분야인 것 같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인공지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구현됐을 때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기능의 구현 이후에는 항상 보안, 시큐리티가 문제가 되거든요. 특히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해서 그 블록체인을 이용한 사이버 시큐리티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운행 정보에 관한 기록은 지역 동적 장부와 또 주정부에 기록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기록이 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먼저 이제 블록체인 전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또 큰 문제에 대해서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조금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블록체인에서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이제 스케일러빌리티라고 전문적으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정보가 생성되는 걸 기록할 수 있느냐 이건데, 우리가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게 이제 비트코인 같으면은 그게 이제 몇 분에 하나씩 하나의 블록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 블록이 1메가바이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저장할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이더리움 같으면 한 2초마다 하나씩 블록이 만들어지는데 그것도 요거야 블록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도 그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의 한계가 있죠. 그걸 우리가 스케일러빌리티라고 합니다. 얼마나 데이터가 커질 수 있느냐, 스케일이 커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기존의 블록체인과 자동차가 다른 게 어떤 지역에 한정되는 우리가 로컬리티라는 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정보는 지구상에 어디서 일어났든 간에 어떤 거래 정보는 다 사이버 공간에서 보면은 다 이제 등록이 되고 기록이 돼야 되지만 자동차는 우리나라에서 운행된 자동차에 대한 정보가 뭐 예를 들면 건너편에 있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거든요. 그 미국과 유럽은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그 로컬리티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주장부와 지역장부를 나누게 되는 거죠. 지역장부에는 그 어떤 지역에서 일어난 모든 정보를 다 기록하기 때문에 스케일러빌리티 이슈가 없이 정보를 기억할 수 있고, 그 중에서 중요한 이벤트들, 어떤 그 기록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벤트들만 주장부에 모아서 저장하니까 스케일러빌리티와 로컬리티 문제를 푸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이제 제가 그 블록체인 기술을 자동차에 적용하기 위해서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선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자율주행차는요, 기존의 자동차들이 운행했던 기록을 바탕으로 운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 인공지능으로 구현하는 경우에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악의적으로 운행 기록을 바꿀 수도 있고 좀 해킹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럴 수가 있죠. 교수님께서는 이제 데이터 신뢰 확보를 위해서 블록체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블록체인 기술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고 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그 블록체인,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 보안 문제를 보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컴퓨터 PC에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보안, 요즘에 스마트폰의 보안, 이런 보안의 방법은 이제 암호화라는 방법을 하게 됩니다. 암호화를 뭐 256비트나 128비트의 암호 코드를 넣어서 평문을 이제 암호문으로 바꿔서 주고받는다든지 뭐 이런 방법이 안 되면 그 다음에 파이어월이라는 걸 또 하게 돼요. 파이어월을 만들어서 이 안에 들어오는 패킷을 이제 검사하고 이제 이런 방법을 하는데,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 같은 인증서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방법들은 언젠가는 그게 풀려요. 근데 우리가 PC나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뭐 공인인증서 같은 것도 짧게는 6개월에 한 번, 길게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새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동차는 특징상 한 번 차를 사면 그 수명 동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 영구적인 방법으로 어떤 보안의 알고리즘을 준비하지 않으면 중간에 뚫려버리게 되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보안을 확보할 것이냐. 일단 보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로 우리가 암호화라든지 파이어월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써서 해결하는데 그런 방법은 그 기존의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가 되면은 결국 뚫려버린다는 거죠. 근데 자동차는 한번 자동차가 나오면은 거의 10년 이상 어떻게 보면 영구적으로 도로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 암호화를 하거나 해도 언젠가는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앙 집중형의 어떤 관리 방식이나 암호 방식으로는 자동차의 사이버 시큐리티를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게 이제 기본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그 할 때 신뢰를 하잖아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게 철학적으로 보면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이다.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일한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안을 확보할 건지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서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이 오히려 안정성이 높아지는 거죠. 신뢰 안정성이. 그 역으로 되는 알고리즘상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둘이 이제 돈을 거래했어요. 근데 내가 돈을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나중에 돈을 가져간 적이 없다고 부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서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내가 1억 원을 빌려주고요. 1억 원이 빌려준 사실을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다 알렸어요. 나 1억 원을 빌려줬다. 거짓말을 못하니까. 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중에 지구에 사는 사람의 반이 1억 원이 빌려줬다는 걸 알았다라고 도장을 같이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는 1억 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블록체인의 컨센서스라고 합의 알고리즘입니다.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이제 신뢰를 확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에서도 어떤 이제 커넥티드 카가 있다고 그랬을 때 어떤 커넥티드 카에서 어떤 차에 정보를 보냈는데 그 정보가 거짓 정보라든지 해킹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보낸 정보에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걸 저장하고 모든 차에 알리는 거죠. 그럼 다른 차는 저 차는 나쁜 의도를 가진 차구나. 그래서 그 차가 보내는 정보는 받지 않는 거죠. 거부를 하게 되면 그 차는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은 가지고 있지만 저쪽에서 서비스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고립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자기 참여할 수 없게. 우리가 신용이 없으면 은행에 가서 구자를 못 만들듯이 그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신뢰가 없는 사람은 믿지 않고 그러면은 다른 차를 한 차는 해킹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다음에는 해킹을 연속해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이제 보안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